큰아들 기 살려주려고 준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가 시애미 모시고 병원비 내는 건 당연한 도리지. 어디서 유세야. 시모는 저희와 10년을 함께 살면서 제 등골을 빼먹어 놓고 재개발 보상금 8억은 전부 형님에게 홀랑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매달 드리던 용돈과 병원비를 싹 다 끊어버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아이고, 독사 같은 년이 늙은 시애미를 길거리에 내다버리네. 시모는 복도에서 바닥을 치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신나게 삼킨 그 8억이 조만간 온 집안을 날려버릴 시한폭탄인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 같던 10월드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 사람의 청춘과 피땀을 철저하게 짓밟고 빨아먹으려 했던 파렴치한 인간들의 끔찍한 민낯과 그들을 향한 저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이에요. 저는 결혼 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를 제 친정엄마처럼 모시며 살았어요.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온갖 핑계를 대며 생활비에 제대로 보태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쪼개고 또 쪼개서 시어머니의 생활비와 관절염 병원비를 독박으로 부담하며 살아왔죠.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병원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면서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제가 조금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바보 같은 믿음 하나로 그 고단한 시간들을 묵묵히 버텼답니다. 그런데 그 헛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밥을 먹다 말고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이번 달부터 어머님 용돈과 병원비 지원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통보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식탁 위로 냅다 집어 던지셨어요.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식탁 위로 밥알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달아올라서는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뜯을 듯이 길길이 날뛰셨어요. 네가 미쳤구나.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천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 청춘을 갈아 넣은 헌신이 얼마나 더덥고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저 분노는 며느리에게 얹혀 살며 미안함을 느끼는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신의 호구지갑이 반항하는 것에 대한 괘씸함 그 자체였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시어머니 명의로 시골에 아주 작은 맹지가 하나 있었어요. 워낙 구석진 땅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었는데 그 일대가 갑자기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려 8억 원이라는 거액의 토지 보장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내심 가슴이 뛰었어요. 8억 원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 큰 돈이 생겼으니 이제 지긋지긋한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니,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지난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청춘을 다 바친 저에게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며느리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같은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단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보상금 8억 전액을 아주버님 계좌로 몽땅 싸버리셨던 거예요. 이 기막히고 참담한 사실조차 시어머니나 남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소 저를 무시하고 얄밉게 굴던 형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답니다.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어 카카오톡 앱을 훑어보던 중이었어요. 형님의 프로필 사진이 새로 바뀌었길래 무심코 눌러보았죠. 프로필 화면에는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조감도 사진과 함께 자랑스러운 상태의 메시지가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스위트홈 마련. 형님네 형편을 제가 뻔히 다 아는데 갑자기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한답시고 허구한 날 돈만 까먹고 형님은 살림만 하면서 명품 가방이나 사 모으는 분이었거든요. 의아한 마음에 저는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샀냐고 슬쩍 떠보듯 추궁을 했어요. 형님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니 이내 특유의 간사한 목소리로 웃으며 기가 막힌 진실을 술술 풀어버렸죠. 어머 동서 아직 몰랐어? 어머님이 이번에 땅 보상받은 돈 8억 전부 그의 통장으로 넣어주셨잖아. 장남 기죽고 사는 거 못 보시겠다면서 넉넉하게 집부터 한 채 번듯하게 장만하라고 하시지 뭐야. 동서도 참 모시고 살면서 그런 것도 몰랐어? 형님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뒤통수를 거대한 한마로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귀에서는 이명이 삐하고 울려댔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건지 억울해서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따져 물었어요. 너 알고 있었지? 어머님 땅 보상금 8억 나온 거 다 아주버님한테 간 거 너 알고 있었냐고. 제 고함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멱살을 잡힌 제 손을 거칠게 탁 쳐내며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냈어요. 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형이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어머니가 좀 도와준 건데 왜 네가 탐을 내? 어머니 돈을 어머니가 큰아들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진짜 돈만 밝히는 속물이냐? 저를 속물 취급하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내 피땀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밥을 떠먹여 드렸는데 정작 거액의 돈은 쏙 빼서 장남에게 바치고 며느리인 나를 그저 자기들 돈을 노리는 돈벌레 취급하는 그들의 역겨운 작태를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가족? 헌신? 도리? 그따위 단어들은 오직 저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옥의 족쇄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시댁에 대한 저의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렸어요. 사랑도 연민도 책임감도 모두 제가 되어 날아가고 제 가슴 속에는 오직 서늘하고 날카로운 복수심만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사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들이 내 등에 꽂은 칼을 뽑아 그들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주겠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가 생활비와 용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자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듯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밤 거실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 볼륨을 확 줄이고는
아파트 이웃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바닥을 치며 과장된 통곡 연기를 시전하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독사 같은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늙은이가 찬밥 신세로 굶어 죽게 생겼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사나. 두 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동자를 부릅뜨고 고함을 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안방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귀에 이어폰을 깊숙이 꽂아버렸어요. 예전에 바보 같았던 저라면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로 뛰어나가 무릎을 꿇고 제발 고정하시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지만 이제는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주름진 얼굴을 단 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악을 쓰든 말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의 성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렸어요. 어머니의 든든한 장남이자 8억이라는 거액을 날름 삼킨 아주버님과 그 얄미운 형님은 제 전화를 모조리 피하며 아예 수신 거부를 해버렸더라고요. 다가오는 명절조차 자기들은 새로 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뻔뻔한 문자 통보 하나만 달랑 남기고는 시어머니 부양을 철저하게 저에게 떠넘긴 채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죠. 돈은 장남이 다 챙기고 늙고 병든 노모에 뒤치닥거리는 만만한 둘째 며느리에게 짬처리를 하겠다는 그 역겨운 심보에 저는 헛웃음만 흘렸어요. 가장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매일 밤 제 곁에 누워 저를 갉아먹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지도 않은 채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삿대질을 해대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아,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용돈 몇백만 원 안 준다고 우리 집이 갑자기 벼락부자라도 되냐?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동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 핏대를 세우며 윽박지르는 남편의 비겁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화산처럼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서랍장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가계부와 영수증 뭉치를 꺼내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어요. 허공에 흩뿌려진 수백 장의 영수증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나풀나풀 떨어져 내렸죠. 이거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지난 10년 동안 내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원어치 영수증이야. 네가 술 처먹고 게임기나 사들릴 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먹여 살렸다고. 며느리 도리. 그 알량한 도리는 8억 꿀꺽 삼킨 내 잘난 형한테나 가서 당장 찾아와.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는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반박할 말이 없으니 그저 회피해버리는 찌질하고 무능한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애정조차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무심코 시선을 돌린 제 눈에 들어온 은행 앱의 알림 메시지 한 줄은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계좌 3천만 원 대출 실행 완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용돈과 생활비를 주지 않자 남편이 저 몰래 우리 부부 공동의 미래를 담보로 거액의 빚을 내서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쥐어짜서 제 엄마 주머니를 채워주는 마마보이의 끔찍한 만행을 확인한 순간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분노를 느꼈어요.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겉옷을 꿰입고 곧장 집 근처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창구 직원을 마주하자마자 저는 신분증을 탁 내려놓으며 제 명의로 된 남편의 가족카드와 모든 금융 접근 권한을 당장 모조리 정지시켜 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어요. 직원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돈줄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저는 은행 문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카드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거실에서 저를 빙 둘러싸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돌았어?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네가 돈줄 좀 쥐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저를 칠 것처럼 위협스레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비아냥거렸죠. 어디서 저런 독종이 굴러들어와서 집안을 망쳐. 돈 몇 푼 번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시어미를 거지 취급해?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어. 턱을 치켜들고 저를 매도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그저 서늘하게 입꼬리를 올려 비웃어 주었어요. 며느리 자격 같은 거 안 줘도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든가요. 당신 빚 3천만 원은 당신 월급으로 죽을 때까지 갚아. 내 돈은 이제 단 1원도 당신들 입에 들어갈 일 없을 테니까. 도끼를 품고 내뱉는 제 경고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가 질린 듯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하지만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회사에 출근하여 정신없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소중한 금목걸이를 넣어둔 안방 화장대 서랍의 위치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살짝 어긋나 있었던 것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반차를 내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안방 문턱에서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의자에 앉아 서랍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는 제 친정엄마의 유품인 그 금목걸이를 햇빛에 이리저리 비춰보며 탐욕스러운 입맛을 다시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져다 금은방에 팔면 생활비는 한참 쓰겠네. 독한 년이 돈줄을 막아? 어디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는 시어머니의 늙고 앙상한 손목을 저는 달려가서 거칠게 낚아챘어요. 지금 남의 방에서 도둑질하시는 거예요? 제 날카로운 비명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낮아빠질 뻔했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도둑질이라니. 시애미가 며느리 방 구경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냥 목걸이가 예뻐서 한번 차보려고 했다 왜.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금목걸이를 억지로 빼앗아 제 목에 꽉 움켜쥐며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저를 철저한 호구지갑으로만 여겨왔고 이제는 제 어머니의 유품까지 훔쳐다 팔아넘기려 하는 저 파렴치한 민낯. 그 추악한 바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 줌의 죄책감이나 연민마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이 집구석에 기생하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지옥의 불판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저는 금목걸이를 꽉 쥔 채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금목걸이 절도 미수 사건이 있은 후 우리 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들 역시 제 눈치를 보며 거실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체국 배달원 아저씨가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르며 두툼한 등기 우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취인은 시어머니였지만 겉봉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국세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는 제 부름에 마지못해 나와 우편물을 낚아채듯 가져가서 거칠게 봉투를 뜯으셨어요.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렸고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지서를 주워 확인한 저는 기가 막혀 헛숨을 들이마시고 말았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홀라당 넘겨버린 토지 보상금 8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 고지서 하단에 찍힌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 폭탄 숫자를 보며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차갑게 웃음이 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다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낼 돈을 당장 보내라고 악을 쓰셨어요. 하지만 전 재산을 꿀꺽 삼킨 그 든든한 장남은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고 잠수를 타버렸죠. 시어머니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자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얄미운 형님이 아주 화려한 명품 코트를 쫙 빼입고 우리 집 현관문을 불쑥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거실 소파 중앙에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더니 가방에서 구겨진 A사 용지 한 장을 턱하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이자, 지급 내역은 물론이고 날짜와 서명조차 엉성하게 급조된 10년 만기 차용증이었습니다. 형님은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는 신용을 하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우린 어머님 돈을 그냥 공짜로 증여받은 게 아니라 장기로 빌린 거잖아요. 새 아파트 사느라 현금이 한 푼도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갚으니까 세금은 동서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뻔뻔하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려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뱉어냈어요. 8억이라는 거액을 낼름 삼키고는 세금 폭탄이 터지자 종이장 하나를 방패막이로 내밀며 완벽하게 발을 빼려는 속셈이었죠.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남은 재산과 통장이 모조리 국세청에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며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둘째야, 네 명의로 된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다오. 내 세금 좀 막아주면 내가 평생 네 은혜 잊지 않으마.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사람이 자기 빚을 떠넘기기 위해 징그럽게 매달리는 모습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어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마저 형수의 간사한 새치혀에 완벽하게 홀려서는 제게 삿대질을 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일단 우리 집 담보로 대출부터 받아서 어머니 세금부터 내자. 너 진짜 우리 어머니 신용불량자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야? 당장 대출 서류에 사인해. 미쳤어? 아주버님이 홀라당 삼킨 8억 세금을 왜 내 집을 담보 잡혀서 내야 해? 당장 형님네 아파트 팔아서 내라고 해.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마. 형이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겠지. 남편의 멍청하고 무책임한 악다구니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의문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형님 내외는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폭탄이 터질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현금만 삼킨 뒤 위조 차용증을 들이밀고 시어머니와 저에게 모든 빚과 세금을 짬 처리하려 치밀하게 작당을 한 거죠. 이런 끔찍한 지옥 같은 음모 한가운데에 저를 제물로 던져 넣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악랄한 민낯에 저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집문서를 서재의 깊숙한 서랍에 자물쇠를 채워 단단히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목이 타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던 저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제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살금살금 다가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이 후레쉬를 입에 물고 펜치로 제 서랍에 자물쇠를 부순 뒤 미친 듯이 안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이내 남편의 손에는 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쥐어졌습니다. 제가 끝까지 대출을 거부하자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담보대출을 신청하려 했던 거였죠. 저는 주저없이 서재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벽에 붙은 형광등 스위치를 거칠게 눌러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화들짝 놀란 남편은 짐승처럼 펄쩍 뛰며 들고 있던 인감도장을 바닥에 뚝 떨어뜨렸어요. 너 지금 오만 밤중에 남의 서랍 다 부수고 내 도장 훔쳐서 뭐 하는 짓이야? 서늘하게 가라앉은 제 목소리에 남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내 특유의 찌질함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 네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알아서 어머니 세금 막을 대출 좀 받아보려고 찾아본 거잖아. 부부 사이에 도장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바닥에 떨어진 제 도장을 발로 꽉 밟고 남편의 손에서 신분증을 거칠게 낚아채며 저는 그 인간의 뺨을 향해 힘껏 손을 날리려다 가까스로 허공에서 멈췄어요. 이따위 쓰레기 같은 인간의 살갗에 제 손을 대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불쾌했거든요. 부부, 네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몰래 빚을 내려는 게 범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어.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를 철저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남편의 추악한 도둑질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심장 밑바닥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일말의 배신감과 분노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저들을 철저하게 박살내버리겠다는 서늘하고 날선 복수심만이 또렷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벌 떠는 남편을 서재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무너져 내린 자물쇠 대신 튼튼한 의자를 문손잡이에 받쳐놓고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았죠. 창밖으로 희푸른 새벽동이 터오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10년간 짓눌려 살았던 착한 며느리라는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끔찍한 음모와 덫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목을 완벽하게 조여줄 가장 치밀하고 잔혹한 반격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저들의 파멸이 이제 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른 채 각자의 헛된 욕망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 친자매처럼 저를 아껴주었고 지금은 아주 유능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 언니의 사무실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제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선배 언니 앞에서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끔찍한 만행들과 문제의 그 가짜 차용증 그리고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모조리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선배 언니는 형님이 들이밀었던 그 엉성한 차용증을 집어들고 매서운 눈초리로 꼼꼼하게 훑어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수연아, 이거 완전히 쓰레기네. 이자, 지급 내역은 단 한 줄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이 덜렁 원금만 적어놓은 이런 종이 쪼가리를 차용증이라고 들이밀어? 이건 명백하게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급조한 조세 포탈 증거물이야. 국세청이 바보인 줄 아나 본데 이런 서류로는 절대 세금 폭탄 못 피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진단을 듣는 순간 제 꽉 막혔던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언니는 제 손을 꽉 쥐어주며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부숴버릴 완벽한 전략을 짜주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당장 시내에서 가장 일처리가 확실하다는 사설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거액의 의뢰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형님 내외의 자금 흐름과 최근 행적을 샅샅이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죠. 며칠 뒤 심부름센터 직원이 건네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헛웃음을 동시에 터뜨리고 말았어요. 형님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랑스럽게 올려두었던 그 번듯한 새 아파트 소유주 명의를 확인해 보니 아주버님이나 형님 이름이 아니라 형님의 여동생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고 나중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철저하게 차명 거래를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원이 건네준 두꺼운 사진 뭉치와 계좌 추적 내역서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아주버님 몰래 형님이 8억 원의 보상금 중 무려 2억 원을 몰래 빼돌려 수상한 불법 도박장과 작전주 주식판에 쏟아붓고 탕진해버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밤늦은 시간 짙은 화장을 하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불법 도박장 건물을 빠져나오는 형님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저는 완벽한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저는 선배 언니의 사무실에 다시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형님 내외를 단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버릴 탈제 제보 서류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고발장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증거 사진과 위조 차용증 사본 그리고 차명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완벽하게 첨부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냥감을 그물 한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기 전 거울을 보며 표정을 철저하게 지우고 눈가를 붉게 비벼 불쌍한 며느리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제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소리 내어 우는 척을 시전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어머님 길거리에 나앉으시는 거 저도 못 보겠어요.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세금 낼게요. 대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주셔야 해요. 제 입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항복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데. 그래, 대출받아서 내 세금부터 막아주면 이 시어미가 평생 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내 큰아들이 사업만 대박나면 당장 갚아줄 거다. 남편 역시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거봐,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부부 사이에 네 집 내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집 담보로 한 4억 정도 뽑으면 세금 내고 우리 차도 한 대 바꿀 수 있겠다. 내가 내일 당장 대출 서류 다 뽑아올게. 저를 완벽하게 굴복시켰다고 착각한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명의의 집으로 뽑아낼 대출금을 이리저리 계산하며 역겨운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샴페인이 터지기 직전 주머니 속에 손을 찔러 넣고 스마트폰 화면을 더듬어 몰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내는 척하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미끼를 던졌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대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밤중에 내 서재 자물쇠까지 펜치로 다 부수고 몰래 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훔쳐서 대출 받으려고 했잖아. 나 진짜 그때 당신한테 너무 소름 끼쳤어. 제가 슬쩍 던진 미끼를 남편은 아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을 퍽퍽 치며 녹음기 마이크를 향해 제 발로 완벽한 범행 자백을 쏟아냈거든요. 아, 훔치긴 누가 훔쳐. 네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는 당장 세금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남편인 내가 알아서 네 도장 찍고 담보대출 좀 뽑으려고 한 거지. 어차피 네 집이 내 집인데 서랍 좀 뜯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아직도 그 난리야. 남편의 뻔뻔한 사문서 위조 미수 자백을 완벽하게 녹음한 저는 여세를 몰아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탄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제가 대출 안 받으면 저 쫓아내고 제 집이라도 팔아서 세금 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세우고 삿대질을 해대며 자신의 흉악한 본심을 가감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집구석 하나 안 내놓고 버티면 당장 쫓아내고 그 집 털어서 내 세금 내는 게 당연한 이치지. 네가 안 주면 내가 강제로라도 뺏어서 낼 작정이었다 왜.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협박과 폭언까지 스마트폰 안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 종료 버튼을 가만히 누르며 어둠 속에서 차갑게 입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가장 완벽한 증거물과 서류들이 제 소나기에 모두 들어왔으니까요. 저들은 자신들이 뜯어먹을 달콤한 고기 덩어리를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고기는 맹독을 잔뜩 머금은 사약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기로 약속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성대한 잔치를 앞둔 연회장처럼 시댁 식구들로 꽉 차 있었어요. 모두가 제가 백기투항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승리자처럼 소파에 거만하게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화기애애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 아끼는 옥비녀까지 꽂고 가장 상석의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도 오늘만큼은 돈 냄새를 맡고 일찌감치 출석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얄미운 형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억지로 가짜 눈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정말 고생이 많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현금이 묶여서 어쩔 수 없지만 꼭 이자 두둑하게 쳐서 갚을게. 우리 동서가 어머님 살렸어. 가식적인 위로를 건네며 코를 훌쩍이는 형님의 역겨운 연기를 보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은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대출 신청서 뭉치를 꺼내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쫙 펼쳐 놓았어요. 자,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진 곳에 당신 이름 적고 인감도장 찍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은행 문 열자마자 가서 서류 제출하고 엄마 세금부터 깔끔하게 털어버릴 테니까. 만년필과 붉은 인주를 제 코앞으로 친절하게 밀어주는 남편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역겨운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가방 지퍼를 열어 제 인감도장 대신 밤새 준비했던 무겁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대출 신청서 위로 자비 없이 내리꽂았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실에 흐르던 거짓된 웃음소리가 일순간 칼로 벤 듯 뚝 끊어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를 바라볼 때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방패막이로 내밀었던 그 가짜 차용증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받아온 분석 결과서입니다.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는 조세 포탈용 엉터리 위조 서류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형님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친정 여동생 명의로 굴린 차명 아파트 등기부등본이고요.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진실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형님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허옇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냐며 형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만 뻐끔거렸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봉투 안에서 계좌 추적 내역서와 불법 도박장 출입 사진들을 꺼내어 아주버님의 얼굴 앞 테이블로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세금은 어머님 돈 8억 훔쳐서 그중 2억을 주식과 불법 도박판에서 시원하게 날려먹은 형님이 직접 내셔야죠. 아,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 및 차명재산 은닉으로 고발장과 탈세 제보 서류 싹 다 넣었으니까요. 조만간 조사관들이 아주버님 댁으로 친절하게 찾아갈 겁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주버님의 얼굴은 화라산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형님의 도박장 출입 사진과 텅 빈 주식계좌 내역서를 집어들고 손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네가 감히 내 돈을 빼돌려서 도박판에서 날려먹었어?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른 아주버님은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그대로 형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형님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아주버님의 팔을 핥히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주버님은 형님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퍼부었어요. 고상한 척 명품을 걸치고 있던 형님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악을 썼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장남에게 바친 평생의 전 재산 8억이 공중으로 분해되었고 당장 국세청의 칼날을 받아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두 눈을 뒤집고 목을 긁으며 꺽꺽거렸어요. 아이고, 내 돈, 내 피 같은 돈.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헐떡거리더니 진짜로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거실 카페 뒤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셨어요. 온 집안이 비명과 오열로 뒤덮인 상황에서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고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오늘 내가 널 가만 안 둬.
저를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드는 남편의 찌질한 행동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알아서 네 도장 찍고 담보대출 좀 뽑으려고 한 거지. 네가 안 주면 내가 강제로라도 뺏어서 낼 작정이었다 왜. 어젯밤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훔치려다 들켜서 쏟아낸 사문서 위조 자백과 며느리의 집을 털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던 시어머니의 악독한 음성 녹취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본인들의 흉악한 목소리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허공에 손을 멈춘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녹음본은 내일 아침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미수 고소장과 함께 제출될 거야. 당신들 전부 감옥 갈 준비나 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서로의 머리채를 뜯는 아주버님 내외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 그리고 넋이 나가 덜덜 떠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거실 창가에 놓인 소파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목줄로 저를 올가매려 했던 그들의 썩어빠진 동아줄은 이제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지옥불에 떨어져 살같이 타들어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달콤하게 들려오는 저녁이었죠. 그날 저희 집 거실에서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다고 서류를 집어 던졌을 때만 해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그냥 홧김에 협박이나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설마 자기들 피부치인데 진짜로 신고를 했겠냐면서 속으로는 조금 안심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출했던 그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주버님 내외의 집과 사업장에 들이닥치면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머리를 굴려서 여동생 명의로 숨겨두었던 그 차명 계좌와 새로 샀다던 그 번듯한 아파트까지 모조리 동결이 되어버렸어요. 국가기관이 움직이니까 뭐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들의 모든 재산에 압류 조치가 들어가 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데다가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까지 두들겨 맞게 생겼으니 형님 내외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전에 듣기로는 매일같이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탓을 하면서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주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돈을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했으니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였지만 막상 그 꼴을 전해 들으니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고 나서야 우리 시어머니도 드디어 현실 파악이 좀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 귀한 돈이 장남 통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렸고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거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을 담보로 잡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시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바닥을 기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시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내가 잠깐 어떻게 미쳤었나 보다.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나한테는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 너밖에 없다. 제발 이 늙고 불쌍한 시어미를 한 번만 살려다오.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애원하시는데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또 제가 짐을 떠안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 인간들에게서 완전히 떠난 지 오래였거든요. 오히려 그 역겨운 손길이 제 옷에 닿는 것조차 너무 불쾌해서 저는
매정하게 다리를 뿌리치고 일어나서 다용도실로 걸어갔죠. 커다란 쓰레기 봉투 여러 장을 뜯어와서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문을 활짝 열고 옷장에 있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가지며 자질구레한 짐들을 몽투봉투 안으로 마구 쑤셔 넣었어요. 화장대에 있던 약통까지 싹 다 쓸어 담아서 입구를 대충 묶은 다음에 현관문 밖 복도로 사정없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셨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 귀한 장남댁에 가서 그 잘난 아들밥이나 해주면서 사세요. 제 집에는 이제 단 1초도 더 머무르실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어서 복도로 완전히 내쫓아버리니까 그제야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숨어 있던 남편이 거실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지 엄마가 쫓겨나는 걸 보고는 꼴의 아들이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엄마를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어머니 다시 안으로 모셔와. 삿대질을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 드는 남편의 그 찌질한 얼굴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미리 서재에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남편의 옷가지를 대충 쑤셔 넣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서 남편 발밑으로 짐짝 던지듯이 툭 던져주었어요. 네 엄마니까 네가 모시고 당장 그 잘난 형 집으로 꺼져. 너랑 나도 오늘부로 완전히 끝이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가져와. 안 그러면 네가 내 도장 훔치려고 했던 거 사문서 위조 미수로 당장 경찰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제 말에 기가 질려서 입만 뻐끔거리는 남편의 등을 밀어서 현관 밖으로 거칠게 내쫓고는 남편이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현관문을 아주 세게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도어락 덮개를 열어서 비밀번호를 완전히 다른 번호로 바꿔버렸죠.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우는 소리가 철문을 넘어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거실 소파로 걸어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매일같이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시어머니의 징징거림과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던 이 집 거실에 그야말로 완벽한 고요함이 내려앉은 거죠. 텅 빈 거실에 가만히 앉아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싹 사라진 것처럼 가슴속이 뻥 뚫리는 그 해방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도와주었던 세무사 선배 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쫓겨난 시어머니랑 남편이 짐가방을 끌고 아주버님 집으로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독이 오를 대로 오른 형님이 자기들 망한 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면서 소금을 뿌리고 문전박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네에 있는 낡은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다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장남만 챙기시더니 결국 본인이 선택한 그 잘난 장남한테 버림받은 거니까요. 저는 기분 좋게 욕실로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욕조에 가득 받고 제가 좋아하는 임욕제까지 풀어서 몸을 푹 담갔어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 지긋지긋한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롯이 저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달콤했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드디어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어요. 쫓겨난 시어머니와 남편이 찜질방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말 내 앞길에는
꽃길만 남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절대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가정법원에서 날아온 아주 두툼한 등기 우편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기가 막히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 대한 역고소를 진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놓은 소장이 들어 있었죠. 소장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결혼 기간 동안 자기가 벌어온 월급도 우리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갔으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지분 50%를 자기한테 넘기라며 아주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청구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제가 병든 시어미를 길거리에 유기하고 10년 동안 모진 학대를 일삼았다면서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가족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제 재산까지 뜯어먹으려고 드는 그 역겨운 탐욕의 구역질이 확 쏠리더라고요. 마침 소장을 확인하고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남편한테서 아주 당당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마치 자기가 승기라도 잡은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소리쳤죠. 소장 받았지? 좋은 말 할 때 집값 절반 깔끔하게 현금으로 토해내고 어머니 위자료 챙겨드려라. 안 그러면 너 노인 학대로 감옥 갈 줄 알아. 네가 언제 생활비를 보탰어? 내 쥐꼬리만 한 월급은 내 엄마한테 몰래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나 몰래 마통까지 뚫어서 빚까지 진 주제에 어디서 재산 분할을 입에 올려? 그리고 감옥은 인감도장 훔치려다 걸린 네가 가야지. 헛소리하지 말고 법정에서 보자.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털끝만큼도 당황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를 도와주던 세무사 선배 언니가 소개해준 아주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쏟아놓았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재판은 보나 마나 우리가 완벽하게 압승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확신을 주셨죠. 드디어 재판 당일이 밝았고 저는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판사님 앞이라고 억지로 기침을 해대며 아픈 노인네 흉내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변호사 옆에서 귀손말을 주고받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남편의 재산 기여도와 시어머니의 학대 피해를 운운하며 아주 구구절절 감성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측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묵직한 서류 뭉치들을 판사님 앞으로 하나씩 제출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한 서류는 바로 이 아파트가 결혼 전 제 친정 부모님이 100% 제게 물려주신 자금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등기 서류들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이 집이 남편의 기여도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제 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짚어주셨죠. 이어서 변호사님은 남편이 생활비는커녕 제 등골을 빼먹으며 시어머니에게 돈을 바쳤던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역서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독박으로 결제했던 수천만 원어치의 영수증 다발을 증거물로 들이밀었습니다. 결정타는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재판장 중앙에 있는 화면에 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거든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집구석 하나 안 내놓고 버티면 당장 쫓아내고 그 집 털어서 내 세금 내는 게 당연한 이치지. 네가 안 주면 내가 강제로라도 뺏어서 낼 작정이었다 왜. 법정 가득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그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재판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피고인석으로 쏠렸어요. 아픈 척 연기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어머니는 본인의 육성이 튀어나오자 사색이 되어서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죠. 남편 역시 자기 엄마의 흉악한 본심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판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상대방 측의 억지스럽고 파렴치한 주장들을 단칼에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기망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두둑하게 지급하라는 아주 완벽하고 통쾌한 승소 판결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땅땅땅 3번 울리는 순간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법정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남편을 향해 다가가 제 가방에서 경찰서에 접수할 고소장 사본을 꺼내어 남편의 가슴팍에 툭 던져주었어요. 이건 네가 한밤중에 내 서랍 부수고 인감도장 훔치려고 했던 사문서 위조 미수 고소장이야. 위자료 갚을 돈도 없을 텐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다닐 준비나 열심히 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소장을 쥐고 부들부들 떠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쪽 복도 구석에서는 재판에서 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내 탓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네가 똑바로 못해서 재판에서 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엄마가 그때 그따위 막말만 안 했어도 녹음당할 일은 없었잖아. 나 이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엄마가 내 위자료 물어줄 거야? 서로의 뺨을 때리고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길거리의 쓰레기들처럼 뒹구는 두 사람의 한심한 모습을 저는 아주 역겨운 벌레를 보듯 쓱 한번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정문을 나서며 저는 코끝으로 스며드는 그 자유롭고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만끽했어요. 그 길고 지루했던,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피를 말리며 싸웠던 이혼 소송은 아주 완벽하게 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판사님의 명확한 판결 덕분에 저는 단 1원의 재산도 빼앗기지 않은 채 제 명의의 아파트와 모든 자산을 아주 온전하게 지켜냈어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그쪽 집안에 있다는 것이 낱낱이 입증되면서 저는 전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 문을 나서던 그날,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10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무기 삼아 제 등골을 빨아먹으려 했던 그 파렴치한 인간들의 결말은 그야말로
완벽한 자업자득이자 사이다처럼 통쾌한 파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갚기는커녕 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사문서 위조 미수건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직장에서도 소문이 아주 더럽게 퍼져버렸거든요.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제 발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출금과 위자료를 갚느라 신용불량자로 완벽하게 전락해서 지방에 있는 험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빚을 갚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어요.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얌체처럼 제 월급만 파먹고 살던 인간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벽돌을 나른다고 생각하니 절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내외의 결말은 아주 한편의 막장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서 때려 맞은 그 어마어마한 증여세 폭탄과 불법 도박 추징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결국 사업장이고 집이고 싹 다 국세청에 압류를 당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거든요. 형님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랑스럽게 올려두었던 그 번듯한 새 아파트 역시 가차없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죠. 하지만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건 바로 평생 장남 하나만 바라보고 며느리인 저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쫓겨나서 찜질방을 전전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아주 낡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처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데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겨울에도 보일러 난방조차 안 되는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앉아서 내가 착한 둘째 며느리를 잘못 쫓아내서 이 꼴이 났다고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넋두리처럼 중얼거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속에는 불쌍하다는 연민이나 동정심은 단 1%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뿌린 역겨운 탐욕과 이기심의 씨앗을 본인이 거두는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자연의 섭리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 모든 지옥 같은 악연의 고리들을 완벽하게 잘라내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를 구원해준 세무사 선배 언니를 시내에서 가장 뷰가 좋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서 샴페인 잔을 쨍하고 부딪히며 우리의 눈부신 승리와 해방을 마음껏 축하했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내민 손 아니었으면 나 진짜 그 끔찍한 집구석에서 피땀까지 다 빨아먹히고 빚더미에 앉았을 거야. 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아주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수연아,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하게 마음먹고 움직인 덕분이지. 지난 10년 동안 바보처럼 희생하면서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너 하나만 생각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아. 언니의 따뜻한 축하와 위로를 받으며 달콤한 샴페인을 목으로 넘기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불 꺼진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서러움에 몸을 떨며 흘리던 그런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 인생과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주말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깨지 않고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 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날선 잔소리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거실 스피커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웅장하게 틀어놓고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며 온전하게 저만을 위한 주말을 즐기고 있어요.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소중한 피 같은 월급을 쪼개서 바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는 이 완벽한 평화와 고요함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는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표와 돌이라는 사슬에 묶여서 제 모든 것을 깎아내고 희생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바보 같은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환자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을 겪고 완전히 각성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희생은 상대방에게 강요받고 당연하게 취급받는 그 순간부터 아주 잔혹한 폭력이 되며 진짜 가족은 절대 서로의 등골을 빨아먹거나 벼랑 끝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제 이 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당한 착취와 시댁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지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부당한 요구에는 망설임 없이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선을 그어버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든 법적으로 묶인 시댁이든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호구 지갑으로 함부로 대하는 껍데기뿐인 인연들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아주 시원하게 가위로 싹둑 잘라내버리세요. 저 역시 저를 갉아먹던 그 지독하고 역겨운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전부 잘라내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숨쉬기 편안한 곳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답니다. 오롯이 나 이수연만을 위해 눈부시게 빛나는 제 인생의 찬란한 이막은 이제 막 힘차게 닻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면서 아주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길고 험난했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같이 분노하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항상 억울함 없는 통쾌하고 눈부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수연님의 통쾌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가 마지막에는 꽉 막힌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듯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 속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남모를 맘고생이 많으셨을 수연님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라는 틀에 갇혀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껍데기뿐인 인연을 과감하게 잘라낸 수연님의 결단은 스스로를 지켜낸 가장 멋진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과 향긋한 커피 한 잔처럼 오롯이 수연님 자신만을 위한 찬란하고 눈부신 인생 이막을 마음껏 누리시길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수연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